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잘하면 어쩌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될 전망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바로 앞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지금 전 세계는 다들 석유가 부족해서 시장이 멈춰버리고 트럭들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며 상점들이 불을 뗄 수가 없어서 문을 닫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국제적으로 힘이 세고 또 핵심 국가들과 관계까지 좋아서 서로 도움을 주겠다고 손을 내미는 경우가 아닌 국가들, 예를 들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주변 국가들도 주유소 앞에 수백 미터의 줄이 늘어서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전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경우 현재 기름값이 2배나 올라버린 상황에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의 경우도 하루아침에 기름값이 50%가 올라버리는 등,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국가 전력 생산의 90%를 가스에 의존하고 있어 지금 자동차에 넣을 기름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전기가 끊길 위험까지 있으며, 영국 역시 이전 대비 에너지 비용이 40%가 올라 영국 국민들은 지금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몰린 지경이며, 또 인도의 경우 전체 식당 중 약 10%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에서 남은 식당들도 기름이나 가스가 아닌 무려 장작을 때워 음식을 조리하고 있을 정도로, 이런 게 뉴스에 일일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전 세계는 에너지 부족으로 너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처지는 양호한 것을 넘어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치 천국 같은 안전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기름값이 최근 2,000원을 넘어가며 이전보다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이전에 비해 최대 8% 정도 오른 것으로 2배 오른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최소 50% 이상씩 오른 유럽의 경우, 그리고 차마 비교조차 어려운 일부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와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차원이 아예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토록 우리 사회와 시장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 핵심 이유는 바로 중동에 계신 너무도 고마운 그 주유소 사장님들께서 한국을 콕 집어서 무조건 한국에게만 가장 우선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부 내역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보면 UAE와 카타르 그리고 사우디에서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기름을 배정해 주겠다고들 알려져 있는데, 이건 사실과 좀 다릅니다. 중동에는 GCC라고 걸프 지역 협력 회의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조직은 사우디와 UAE, 카타르 등 총 7개국의 중동의 핵심 산유국들이 모여 만든 조직인데, 그 GCC 조직에서 모두 한 목소리로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한국을 최우선 협력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즉 각각의 국가가 친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중동 전체가 지금 한국을 1순위로 밀어주고 있는 정말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거북이처럼 그 힘든 날들을 버티며 오래 살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위상이 이런 수준까지 올라서게 되는 날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GCC의 결정을 통해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우리에게 미리 배정되어 있는 석유의 양이 무려 2억 7,300만 배럴입니다. 평소 주유소에서 배럴로 기름을 구매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게 얼만큼인지 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텐데, 참고로 우리나라가 하루에 필요한 석유의 양이 약 280만 배럴입니다. 즉 이건 우리가 약 10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또 이미 비축해놓은 석유의 양도 90일치나 있습니다. 즉 앞으로 6개월 동안 해외에서 추가로 단 한 방울의 기름도 들여오지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나라는 무려 6개월이나 자력으로 생존할 수가 있는, 현 시점 전 세계에서도 가장 두껍고 강력한 에너지 방패를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린 궁금해집니다. 어째서 세상에서 가장 아쉬운 것 없고 너무도 깐깐한 중동 국가들이 우리에게 이토록 과할 정도로 호의적인지. 네, 물론 천무와 천궁 등 우리가 가진 방산 자원들이 너무도 강력해서 그걸 원해서 그런 부분도 분명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 거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크고 강력한 정유 시설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정유 시설이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면 그 중동이나 바닷속 깊은 곳에서 퍼올린 기름을 보면 엄청 꾸덕꾸덕하고 까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유소에서 넣는 휘발유는 아주 맑고 투명합니다. 즉, 그 검은 원유를 가져다가 다양한 과정을 거쳐 맑은 휘발유로 정제를 하는 과정이 바로 그 정유 시설인데, 여기서 좀 더 자세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그 검은 원유가 큰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주로 울산과 여수에 몰려있는 각각의 정유 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원유를 한약 다리듯 정성껏 끓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먼저 가스가 김이 되어서 올라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쓰는 LPG 가스입니다. 그 다음 렌즈의 손잡이를 돌려 그 끓이는 온도를 조금 더 높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휘발유이고, 더 온도를 높이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플라스틱의 재료인 나프타이며, 또 거기서 더 온도를 높여 끓이게 되면 이제 등유가 나온 다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경유이고, 끝으로 중유가 나오면서 그렇게 모든 정제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작점인 석유 원유에서 LPG,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그리고 중유까지 나오게 되면 우리 착즙기에서 맛있는 주스 다 짜내고 남은 과일과 야채 찌꺼기처럼 이제 그 모든 영양분이 다 빠진 찌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 밟고 다니는 도로의 재료, 즉 아스팔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석유라는 엄청난 것은 그 마지막 찌꺼기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자원인 것인데, 석유 원액에서 그 각각의 가스와 기름을 뽑아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 우리가 정유 또는 정제 작업이라고 부르는 그 기술인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 분야에 있어 사실 세계 1위나 마찬가지로 최고의 기술력과 설비를 가진 국가입니다. 여기 이 표는 미들 이스트 이코노미라는 중동 최대 경제지에서 정리한 내용으로 전 세계 최대 정유 시설의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10위 안에 우리나라 정유 시설만 3개나 있습니다. 물론 인도가 1위긴 하지만 우리나라 3개를 모두 합하면 그 인도의 생산량의 무려 2배나 가까운 수준으로, 사실 우리나라는 그냥 전 세계 1위도 아니고 완전 압도적으로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제된 각각의 기름들은 다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국가 대한민국은 자국에서 기름이 단 한 방울도 나지 않지만 비상한 머리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친 기술력으로 이 정유 산업에서도 1위를 먹어버리며 무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름을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국가들은 자국에서 기름은 많이 나긴 하지만 그걸 이 복잡한 정유 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상품으로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으로 먼저 보내서 그걸 정제를 한 다음에 빨리 다시 수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물론 현 시점 우리는 전 세계 최고의 방산 블루칩이 되어 그런 한국에게 잘 보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분명 없진 않지만, 그것보다 우선은 일단 한국에게 먼저 보내지 않으면 그들의 기름은 전혀 상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토록 이상할 정도로 중동 국가들이 유독 한국에게만 최우선적으로 기름을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방산도 그렇고 변압기 같은 것도 그렇고 말하면 입만 아픈 반도체와 문화 부분도 그렇고 깊이 알면 알수록 단순히 너무도 자랑스러운 걸 넘어서 그냥 신비로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동에서 오히려 너무 많은 기름이 몰려오고 있어서 그걸 일단 다 지하에다 저장한 다음에 순서대로 퍼 올려서 정제를 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래서 좀 억지 같긴 하지만 우리도 땅에서 퍼 올려서 기름을 뽑아 해외로 수출하기 때문에 산유국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말로 쓸데없는 생각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세상살이도 그렇지만 국제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 게, 나만 잘 살거나 또는 우리만 안전하고 괜찮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진행 중인 중동 현지의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유럽과 미국 그리고 남미와 동남아 등 전 세계는 지난번 코로나 때보다도 더 심각한, 그리고 우크라이나전 발발 시기와도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이 명분 없는 이상한 전쟁이 하루빨리 마무리가 되고 세계가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그런 큰 혼란 속에서도 이토록 모두가 안전하고 무난하게 우리 국민들이 큰 고통 없이 지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은 그런 엄청난 행운과 축복에 대해 돌아보고 오늘도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bittersweet.